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이프 워커를 채용했을 때 회사의 기대이윤을 계산할 수 있는데 2차년도의 기대이윤의 현재 가치, 그 다음에 3차년도의 기대이윤의 현재 가치, 10차년도의 기대이윤의 현재 가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 이어 1의 가치로 다 환산이 됐고요. 이어 1으로 다 환산이 됐습니다. 얘도 이어 1으로. 자, 그래서 현재 가치는 얘를 모두 더해주면, 제가 썸이라고 썼는데요. 모두 더해주면 세이프 워커를 한 사람 채용했을 때 1차 년도에 예상되는 기대이윤의 현재 가치가 바로 이 전체의 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자율이 0%고요. 그러면 그냥 1.2의 얘가 바로 이자율인데 얘가 0%면 뭐 그냥 나눠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리텐션 레이시 1이라면 회사를 떠나는 사람이 없다면 떠날 확률이 제로라고 한다면 기대이윤의 현재 가치를 아주 단순하게 여기에서 바로 구할 수 있는데 이 50을 매년 발생하는 이윤 50을 다 더하면 얘가 바로 기대이윤의 현재 가치가 됩니다. 단 언제 그러냐면 이자율이 0%이고 그 다음에 리텐션 레이시 1일 때, 다시 말하면 턴오버 레이시 0%일 때, 그럴 때 가장 단순하게 이걸 합산해서 우리가 세이프 워커를 채용할 때 기대이윤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 7번 컬럼이 보다 좀 더 현실적인 계산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려도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리스키 워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리스키 워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옵션 밸류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면 그러면 내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권리를 포기해버리면 됩니다. 물론 그 권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만큼의 손실을 그냥 감수하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준다고 판단이 되면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옵션 밸류의 그 상황을 리스키 워커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리스키 워커가 피치가 됐습니다. 굿 타입입니다. 생산성이 굉장히 높다면 그러면 이 사람을 홀드하면 되는 것이고요. 킵하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 사람이 리스키 워커가 배 타입이고 레몬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옵션 밸류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권리를 포기해버리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리스키 워커를 내보내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2와 3이 바로 배 타입일 때의 경우고요. 4와 5가 굿 타입일 때의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까지는 이 사람이 어떤 타입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요. 2차 년도가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타입인지 회사는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2분의 1의 확률로 배 타입이라고 한다면 회사는 네거티브 10만 달러만큼의 마이너스 10만 달러만큼의 손실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도 마이너스 10만 달러만큼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겠죠. 아니 어떻게 첫 해에 마이너스 10만 달러만큼의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 이 사람이 배 타입이라는 걸 모를 수가 있느냐. 뭐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두 번째 해 마지막에 가서 첫 번째 해에 이만큼의 손실이 있었고 두 번째 해에 이만큼의 손실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겠지만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사람의 실수나 그 사람의 어떤 과실이나 그 사람으로 직원, 리스키 타입 워커겠죠. 리스키 워커를 통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그러니까 올해 바로 지금은 나타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2년 뒤에 이것들이 눈덩이처럼 한꺼번에 막 확 터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배타입이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5만 달러의 급여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급여고요. 2분의 1의 확률로 만약에 이 사람이 굿타입이 된다면 첫 해에 3만 달러만큼의 죄송합니다. 30만 달러만큼의 수입 생산성을 제너레이트 하고요. 두 번째에도 30만 달러, 그 다음에 쭉 14년도까지 30만 달러를 제너레이트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깜빡했는데요. 두 번째 해에 배타입인지를 회사가 인지하기 때문에 두 번째 해가 끝나면 이 사람은 회사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해부터는 여기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산성도 제로, 회사를 나가버렸기 때문에 회사도 더 이상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는 다 제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옵션 밸류의 특성을 갖는 것인데, 만약에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내가 예상했던 가격으로 그 주식을 구입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생각했던 것보다 이 사람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생산성이 떨어진다면 이 사람과 함께 생산활동을 할 권리를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자, 반대로 2000년도가 끝난다면 이 사람이 굿타입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4년도까지 쭉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30만 달러의 생산성을 제너레이트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급여는 5만 달러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습니다. 급여는 뭐 똑같습니다. 세이프 워커에서도 5만 달러, 리스키 워커에서도 배시든 굿이든 항상 5만 달러, 급여는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매년 얼마만큼의 기대 이윤을 발생하는지, 제너레이트 하는지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에서 생산성 마이너스 100, 그냥 150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셀러리 50만큼 줘야 되니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50만큼의 이윤이 발생을 합니다. 일종의 손실이겠죠. 하지만 나머지 2분의 1의 확률로 이 사람이 굿이라고 한다면 기업의 생산성 30만 불 마이너스 5만 불, 300 마이너스 50은 250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는 첫 해에 2분의 1의 확률로 마이너스 150만큼을 얻던가 2분의 1의 확률로 250만큼을 얻던가, 그래서 기대 이윤은 5만 달러가 되겠죠. 이게 바로 기대 이윤입니다. 첫 해의 기대 이윤이겠죠. 두 번째 해도 기대 이윤은 동일합니다. 2분의 1의 확률로 마이너스 생산성 마이너스 급여, 2분의 1의 확률로 30만 달러의 생산성 마이너스 급여 25만 달러 해서 50만큼의 기대 이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부터 이제 옵션이 작동하는 거죠. 배타입이면 회사를 나가고요. 굿타입만 남습니다. 2분의 1의 확률로. 그래서 2분의 1의 확률로 배타입일 때는 아무런 손실도 발생하지 않고, 나머지 2분의 1의 확률로 굿타입일 때 250만큼의 이윤을 얻어서 기대 이윤은 125. 4차년도도 마찬가지로 기대 이윤은 125. 마지막 10차년도에도 기대 이윤은 125. 그래서 매년 3차년도부터 10차년도까지 기대 이윤은 125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세이프 워커와 한번 비교해 보시면 6번 칼럼과 뭐와 비교해 보실 수 있냐면 앞에 표에서 4번 칼럼과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세이프 워커의 경우에는 매년 50만큼의 기대 이윤을 제너레이트 하고요. 그 다음에 리스키 워커 같은 경우에는 매년 처음 두 해는 50만큼, 나머지 8년 동안은 125만큼의 기대 이윤을 제너레이트 합니다.